계약금 들고 사라졌다. 그러니까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 다음에 소유자 본인 확인을 위한 필요한 서류적 확인, 그리고 부동산의 현장 방문도 해보고 주변인들에게 확인한다. 공과금 납부 영수증, 소유자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은 예컨대 재산세 납부 영수증, 적절히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중개업 하기 힘들죠. 지금 현실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전적으로 신뢰 못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중개사무소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또 공인중개사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그 판결의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책의 내용인데, 나중에 그 본인 확인에 대한 내용, 어떻게 본인 확인해야 되느냐 정리를 할 겁니다. 한 4번쯤에서. 자, 이번에는 소유자, 지가 소유자래. 그래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했다. 부동산 소유명의자를 사칭하는 사람이 제시하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믿고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다. 이 사기꾼이 행방불명되자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중개업자로서는 진정한 소유자를 알지도 못함에도 진정한 소유자를 직접 만나거나 또는 매도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매도자가 등기권리증이나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 그러니까 세를 놓고 있는 부동산이 모양이죠. 그러면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요거 민원 24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서는 써야 되니까 계약서 작성해야 되죠. 계약서는 써야 됩니다. 써야 되고, 계약금 조금만 주는 거죠. 계약금 조금만 준다. 그리고 계약금 1억이라면 2천만 원 준다. 그 다음에 8천만 원 그 다음날 준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등기 권리증 요거를 제출하도록 한다. 그러면 8천만 원 입금한다. 이게 정식이긴 합니다. 정식. 권리증까지 확인하는 판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조로 3,600만 원이 수수되어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소유자라는 사람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전혀 면식이 없는 자고 중개수수료를 또 지나치게 많이 준다고 하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내용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의무가 있대요. 권리증 소지하고 있는지. 이를 소량 과실이 있다 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도 위조했고요. 권리증도 위조했습니다. 요즘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수요 명의자를 사칭하는 사람이 계약 당시에 위조된 주민등록증 제시하고 잔금 시 위조된 등기 권리증까지 제시하여 대금 전부가 수수된 이후 이전 등기까지 완료된 거죠. 사기 행각이 드러난 건데 수의자라는 사칭하는 사람이 일면식이 없다. 집에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방문도 꺼려 했다.
계약 당시 주민등록금 위조 여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라. 민원 24가 가서 최소한 확인을 해라. 그 다음에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나 임차인 면담 등 세를 주고 있었던 부동산인가 봐요. 가능한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계약 이행 단계에서도 사기꾼이 중요한 자리에 대리인을 내세우며 등기권리증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금일을 연기한 점, 임차보증금의 액수도 그 사이에 위조했나 봐요. 실제와 상이한 점 드러났음에도 별다른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중개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의 매도 위임장만 들고 나왔다. 이런 것도 과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유자들에게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도 확인했어야 할 것이고, 다른 공유자의 매도 위임장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진정한 인감증명서 상이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여 이에 이어서도 확인이 충분하지 못했다면 권리증까지 요구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요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래서 공유자 한 사람이 돈 받았으면 다른 공유자한테 나눠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안 나눠주고 그러니까 억울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사기꾼이 자신 명의로 지 이름으로 등기한 거예요. 이거. 위조 등기한 거예요. 지 이름으로. 이런 경우는 배상 책임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내연녀 부동산인데 서류 위조를 통해서 내연녀 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처럼 꾸며 인감도장하고 신분증 입수가 되면 사실 권리증 없어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 이름으로 등기한 거죠. 내연 남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것도 이 내연놈이 또 판 거죠. 내연남이 대금 다 치르고 이전 등기했다. 내연녀가 부동산을 매수할 때부터 중개업자가 관여한 적이 있고, 내연녀가 수익권을 취득한 이후 7개월 만에 수익권이 2번이나 이전되었으며 두 사람 간의 부적절한 연인관계를 알고 있어서 이 사건 증여가 허위거나 무위임을 중개업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중개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주장한 거죠. 근데 법원은 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증 통하여 내연녀이 등기부상의 소유자임을 확인하였고, 혹 이 사건 증여에 하자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중개업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사기꾼이 지 이름으로 등기하고 판 경우는 등기부 믿고 거래해도 된다. 요것도 증여를 원인으로 아들이 지 이름으로 이전 등기한 거죠.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서류 위조하여 마치 자신이 증여받은 것처럼 이전 등기 후 소유 명의를 가진 아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 등기 받았으나 결국 진정한 수익권자인 아버지에서 원인 무효에 의한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수익권을 상실한 매수자 아들이 자백을 했나 봐요. 죄송하다고. 그래서 아들이 위조 등기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시골의 토지나 농지 같은 경우는 권리증도 없거든요. 옛날 거. 그러니까 아버지 인감도장하고 아버지 신분증만 있으면 이전 등기 서류 만들어서 법무사 갖다 주면 바로 등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암 걸리고 좀 아프니까 아들이 욕심나서 딸 안 주려고 아들이 지 이름으로 등기하고, 아버지가 암에서 완치 판결을 받고 나중에 알고 나서 말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버지가 승소하고 그런 사례에서 아들과 제3자 간의 중개거래 잘못 없죠. 책임이 없다. 아들 명의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위 두 사례의 경우 위조 등의 행위를 통해 사기꾼 본인 앞으로 이전 등기한 후에 다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등기명의 자체가 사기꾼 앞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기 행각을 중개업자가 판별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